안녕하세요. 신촌 원시인 그림책 마을 대표 유상선입니다. 이번에 2020년도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 마을에서 추석 그림책 선물 세트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아주 기쁜 일이고요. 또 그림책을 통해서 이번 추석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갈 수 없기도 하는데 그림책을 통해서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지고 서로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책은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읽어주는 책입니다. 읽어주면서 책의 내용보다는 엄마 무릎에 앉아서 책을 엄마가 읽어주고 아이들이 그걸 듣고, 아빠 무릎에 앉아서 또 아빠가 읽어주는 책을 아이들이 듣고, 이러면서 책도 책이지만 그 사이에 쌓아지는 부모님과 아이들 간의 친밀감, 이것이 그림책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어주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곁들여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책은 그림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70% 정도를 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게 있는 것이 그림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조카와 자녀에게 선물해주는 그림책 중에 한 권인 눈물바다, 서현 작가의 눈물바다라고 하는 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엔 선물을 안 주신대. 자, 울면 안 된다고 얘기하네요. 근데 오늘 제목은 눈물바다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울면 안 되나요? 울면 선물을 받지 못하나요? 이 책을 보면서 함께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바다. 표지는 울고 있는데 표지 뒷면에는 웃고 있는 사진이 있네요. 아마 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웃는 걸로 끝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두 표지 사이에 울음에서 시작한 것이 웃음으로 끝내게 되는 어떤 일이 있나 보죠. 눈물바다. 속지를 보니까 다 눈물이죠.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이렇게 특별히 색을 칠해서 나오네요. 눈물바다, 서현 그림. 시험을 봤다.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점심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걸까? 제가 이 그림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거 시간이 너무 오래일 것 같고요. 넘어가면서 차분차분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것들은 그냥 던지는 질문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가 주인공인데 백지죠. 다른 아이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무섭게 노려보고 있죠. 이 아이는 아마 컨닝하다가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의 표정, 아이들의 상황, 이런 게 굉장히 재밌죠. 점심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걸까?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은 없고요. 전부 다 풀이에요, 풀.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송충이가 되고 다 풀 먹는 짐승으로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다 벌레처럼, 이렇게 애벌레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주인공도 너무너무 맛없는 표정으로 먹고 있죠. 얘는 벌레인데 음식은 먹지 않아요. 공부벌레네요. 네. 억울해요. 짝꿍이 먼저 약 올렸다고요? 아마 이 여자 짝꿍이 먼저 약을 올렸나 봐요. 근데 선생님은 나보고만 잘못했다고 귀를 잡아 당기네요. 우리 짝꿍이 한편으로는 눈물 닦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싱긋 웃고 있네요. 주인공이 선생님한테 꾸중 듣는 게 은근히 기쁜가 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울고 있고 한편으로는 웃고 있는 표정이에요. 바보라고 놀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인공은 얼마나 끌려가기 싫었으면 이 책상에 다리가 꽈졌어요. 그래서 절대 선생님한테 끌려가기 싫다는 이런 표정이네요. 휴, 끝났다. 이제 학교가 끝났나 봐요. 이제 집에 가야 하는데 다들 우산을 쓰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 우산이
없네요. 우산이 어떤 우산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친구들이 쓰고 가는데 고양이도 있고 아이들이 다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이 계란 후라이 우산도 있네요. 할 수 없이 박스를 뒤집어 쓰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다녀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산은 또 여기 있네요. 집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했으면 엄마 아빠가 그래 우리 아들 어서 와라 라고 해야 되는데 집에 보니까 이건 무슨 장면일까요? 공룡 두 마리가 싸운다. 그래서 공룡이 누구를 말하는지는 알겠죠. 공룡 두 마리가 싸운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마음 엄마 아빠한테 하소연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자기 방에 쥐죽은 듯이 와서 있어요. 또 저녁밥을 남겨서 여자 공룡에게 혼이 났다. 엄마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자 공룡에게 혼이 난 거. 입에서 막 불이 나오죠. 이빨도 너무너무 날카롭고요. 오늘은 정말 되는 일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밤에 누웠어요. 액자 속에는 이 아이가 그대로 있네요. 눈물이 난다. 자꾸만. 그래서 울기 시작을 해요. 훌쩍. 점점 더 크게 울고 있죠. 그런데 아침이 됐어요. 여기 우는 거 볼 때는 달님도 울고 있는데 이제 아침이 됐는데 햇님이 쨍 하고 웃고 있죠. 그리고 방안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다가 됐어요. 바다다. 이 바다가 뭐예요? 오늘 이 책의 제목 눈물바다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요. 유머예요. 또 과장이고요. 눈물이 바다를 이룬 것도 과장인데 이 바다에 굉장히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내려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아빠예요, 아빠. 아까 아빠 공룡으로 표현된 아빠. 이분은 엄마. 집안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다 떠내려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부터 시작하는 눈물바다가 세상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근데 누구누구가 있나요? 이제 홍수가 났다고 지금 방송에서도 방송하고 있죠. 건물도 다 기우고 눈물바다가 있는데 우리 주인공만 이 집에서 시작해서 눈물바다가 있는데 주인공만 이제 표정이 좀 펴지고 있어요. 울음에서 웃음으로 바뀌고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근데 이 중에 잘 살펴보면요. 물에 빠지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세상을 온통 덮었어요. 파도도 치죠. 근데 여기서 우리 주인공은 야호 하고 아주 신나는 표정으로 이 눈물바다를 즐기고 있어요. 여기 한번 이 그림책을 통해서 여기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선생님도 있지요. 짝꿍. 자기를 놀렸던.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게 했던 짝꿍도 있고요. 이런 걸 한 번씩 다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요리사 선생님도 있어요. 여기 요리사 선생님. 요리사 선생님은 끝까지 그 맛없는 풀떼기 음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도 있고요. 노아의 홍수 장면도 있네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여기는 선녀가 목욕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한번 각각의 그림들을 다 찾아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요. 이분은요,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 수영하고 있는 장면도 있네요. 또 독특한 게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네, 이렇게 온 세상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공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눈물바다가 계속 커지는데 우리 주인공이 약간 표정이 변하죠. 이렇게 속 시원한 표정이었다가 지금 잠깐 표정이 변했어요. 이제 조금 자기 마음이 되돌아온 거죠. 이제 약간 진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눈물바다에 빠져서 허우덕대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특별히 우리 주인공이 보고 있는 건 엄마 쪽이에요. 이분이 엄마거든요. 엄마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니까 아마 안쓰러웠나 봐요. 아이가 울면 엄마는 정말 허우적대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 이 주인공은
물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요. 이불보로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할까요? 끄집어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네요. 산타 할아버지도. 근데 왜 산타 할아버지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제가 제일 처음 불렀던 그 노래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한번 재미있게 구성해서 왜 산타 할아버지가 여기 있는지도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꺼내서 말리네요. 예, 말린다라고 하는 것.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조금 짐도, 무거움도 이 우리 주인공의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말려요. 요리사 선생님도 말리고, 친구도 말리고, 아빠, 짝꿍, 엄마, 담임 선생님, 시험지 다 말려요. 근데 제일 그래도 미운 친구가 아마도 모두들 미안해요 하지만 제일 미운 친구가 짝꿍이었나 봐요. 그래서 짝꿍은 마지막까지 말리네요. 드라이로. 근데 제일 마지막이 참 시원해요. 시원하다, 후아. 네, 울고 나면 시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이제 다 울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웃을 수 있죠. 아이들의 눈물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애들이 슬픔을 만났을 때는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는 게 필요하죠. 아이들의 눈물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픈 아이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는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위로의 눈빛을 보내주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아이가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왜 슬펐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은 이제 눈물을 흘리게 돼요. 감정이 고양돼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충분히 울고 나면 감정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자기 스스로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이 수습이 되어야 이제 내 눈물에 빠졌던 여러 사람들, 즉 현실에서의 사람들도 이제 수습할 수 있어요. 미안해 라고 하는 마지막의 대사처럼. 그렇지만 나는 시원하다, 이렇게. 이 책은요, 정말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짧은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눈물 인정해주는 이번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감정까지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슬픈 마음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 마음 그대로 다독여주는 것, 이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잠깐 질문처럼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미덕은 유머라 그랬죠. 유머와 가장.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면 아마 상당히 재미있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읽으면 약 1시간 정도가 금방 갈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인공의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작가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이 지금의 이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주인공의 이름이 뭘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울음은 감정의 샤워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샤워하는 것처럼 슬플 때는 눈물로 감정의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울어도 돼. 슬플 때는 마음껏 울어야 그 다음에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림책 마을에서 이번에 눈물바다라고 하는 책을 추석 선물 세트로 자녀와 조카들에게 주는데, 우리 이 책을 통해서 자녀와 조카들 또 어린 친구들과 서로 마음을 통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